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원장이 드리는 다솜요양복지TV 여러분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은 제1장 요양보 개론에서 제3절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노인의 인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에 따르면은 1982년도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노인의 인권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부분과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고 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행동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의 인권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의 법적 권익보호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재가노인 인권보호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인권보호에는 생존권과 경제권에 대한 보호가 있고요. 다음은 건강권 보호, 세 번째는 교육문화권 보호, 네 번째는 주거환경권 보호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공적연금 아시죠?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노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건강권 보호 차원 볼까요? 여러분 노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과 문화권 보호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교육을 멀리하고 또 문화를 또 외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그 능력에 맞게끔 노인의 자신 능력에 맞게끔 교육을 또 제공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가와 문화생활을 권장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권 보호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권 보호는 여러분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 이런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재능 기부가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시설노인 인권보호 보겠습니다. 시설노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노인이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그 다음에 그 개인활동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를 거기서 제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인들이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입소전 단계 볼까요? 입소전 단계 보니까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시설 정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열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요양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고 법인인가 혹은 개인인가 또 위치는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뭔가 혹시 시내권인가 혹은 시역권인가 또 주변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을 접해야 되는데 이런 접근성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입소 전 단계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겠죠. 자, 다음은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존중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요양원에 어르신이 가고 싶으면 거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노인들의 의사결정은 무시되고 보호자들의 의사결정이 존중돼 가지고 그분들의 보호자들을 마음대로 노인들을 입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해서
입소하고 또 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입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입소 전 단계에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했고, 다음은 자, 생활 단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해가지고 생활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개별화된 권리는 뭘까요? 개별화된 서비스. 자, 노인의 욕구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백인백색이라고 그러죠. 이 노인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아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 파악한 욕구를 기반으로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무조건 그냥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게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자주 나왔는데 요거의 키포인트는 자, 가정과 같은 환경입니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지문 볼까요? 박스 지문.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했대요. 침대 생활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입소에 시설에 들어갔어요. 시설에 나아가 시설에서는 나이가 들면 침대가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게 했어요. 자, 이 할아버지가 가정 같은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자, 가정에서는 뭘 생활했죠? 침대 생활했죠. 그러면은 시설에서도 그 침대를 그대로 옮겨와야 됩니다. 시설에서도 이 어르신은 침대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같은 환경이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가정과 같은 환경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개인 수납장도 있고 개인 수납장, 그다음에 개인 그 냉장고 같은 거 있고. 자, 가족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가지고 먹을거리를 그 냉장고에 넣어놓죠. 그러면은 송씨 할아버지가 쉽게 냉장고를 열어서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고, 또 개인 수납장에 속옷을 넣을 수도 있고 양말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편의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을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문턱을 없애야 되고, 안전바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예요. 세 번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자, 여러분 그 시설에 들어가면은 공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벤치마킹을 한다고 시설을 방문한 외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자분들의 생활하시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불쑥불쑥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자녀와의 통화인데 휴대전화와 방에 별도의 전화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그 요양시설이 방에 별도의 전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설에서 전화기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전화기를 제공.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자녀하고 쉽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 세 번째, 존엄한 존재를 대우받을 권리. 여러분, 존엄한 존재. 어떻습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존엄한 존재에 나오면은 노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음, 또 침해받은 경우, 이제 침해받는 경우가 있죠. 침해.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돼요. 회복과 구제에 적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요것이 바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인권교육. 이것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볼까요? 박스 안에 볼까요? 박스 안에 여기 자주 나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씨 할머니 자식들은 간식과 선물을 가지고 시설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잘해주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이거 노인학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급자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분, 학력이나 문화, 또 사상, 정치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김씨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 말 그대로 강제 격리를 하거나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불강력적으로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 격리를 하거나 억제제를 사용할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어르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다시 원상 복귀시켜 줘야 됩니다. 어르신이 만약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거나 억제제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정이 되면은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는 이유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손과 발을 묶고 나가버린대요. 자,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요양보호사 자리를 비울 때 한 번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친 거예요. 이거 요양보호사 걱정이 돼 가지고 자리에 비울 때마다 이 손발을 억제제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부분을 침해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7번째 볼까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러분, 질이라는 거 볼까요? 개인적인 선호도와 건강,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게 나와 있네요. 개인적 선호. 개인적 선호가 뭘까요? 예를 들어 저는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혹은 저는 또 혹시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내가 파마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커트를 해보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적 선호도, 건강, 기능 상태. 기능 상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연하곤란이 있는가, 연하곤란이 없고 또 잘 삼키는가, 혹은 저작 기능이 있는 건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예요. 자, 박스 볼까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만지면서 남의 도움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파마를 할 때마다 약이 저렴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라며 화를 냈어요. 자, 그래서 파마를 할 때 좀 좋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가 봐요. 저렴하냐고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침해되는 부분이죠. 다음 8번 볼까요?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에 대한 권리. 자, 여러분, 요양보호사하고 정치문화,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문화를, 종교적인 그 행사를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설이,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시설에 보면은 시설에서 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법인에서 법인이 많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음악이 달라. 음악이 종교, 불교 음악 계속 나오고 또 어디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음악, 찬송가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안에 있는 시설 입소자들이 각각의 종교가 다 달라요.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환경도 꾸미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불교 행사를 하면은 다음에는 또 천주교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정치, 문화, 종교 신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자, 9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권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이런 경우 보안장치가 마련된 개인 사무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소유물. 어르신들은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산 통장을 다 시설에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통장 같은 것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다음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자, 이성교제 성생활.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설생활 노인인데 성생활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보건복지부의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교제? 시설에서 노인들끼리 이성교제를 해가지고 성생활을 한다? 이것은 맞질 않아요. 근데 기호품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권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문제 추세가 어떠냐면은 문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으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글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는 거예요. 자, 11번. 볼까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보다 항상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찬 식어버렸죠. 근데 요것을 따뜻하게 당신은 드시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드셨던 거예요. 요것이 바로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자, 퇴소 단계. 이제 드디어 퇴소합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자, 이것은 아까 입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보호자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퇴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르신의 박스 볼까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어르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원, 다른 요양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마음 슬픕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개념과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어딜까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자, 1년 365일 1년 365일 이 얘기예요. 근데 요 노인학대 신고전화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야,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가 왜 안 나온 거 이해가 안 가요? 왜? 노인이 학대 현장을 봤으면은 노인이 학대 현장을 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한 번도 안 나와. 그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출제위원들 보면은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꼭 나와야 돼요. 문제 출제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노인학대의 개념 보겠습니다. 가족 또는 타인이, 가족이나 타인,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으로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대 현장을 보면은 즉시 바로예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가에 신고합니다.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시겠죠? 자, 경찰서는 파출소도 포함돼요. 파출소. 문제가 파출소라고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수사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지역노인보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래도 맞아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래도 맞습니다. 1577-1389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도요. 문제가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노인 학대 현황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나와 있죠?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래 피해 노인을 학대를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학대를 많이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노인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거 볼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당해요. 왜? 남성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것 때문에 학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성은 지금 상당히 약한 노약자들이잖아요.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여성 학대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신체적, 경제적, 뭐 언어 정서적, 성적 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 자, 항본 학대 연령별 학대 발생률 볼까요? 60대 19%, 70대 44%, 80대 30%. 야,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야, 60대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80대는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아프신 분들 때문에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자, 장소별 학대 발생률 볼까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 내. 생활시설. 자, 노인복지시설에서, 자, 입소시설 같은 데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 학대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예? 부모님인데, 마음이 아파요. 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파요.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무조건 신고 의무자입니다. 장애인시설 관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환기원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분들은 신고 의무자예요. 의무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면 어떻게 돼? 자, 신고 의무 위반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물리게 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그래서 노인학대 범죄 사실 조회서를 신청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은 노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노인학대 과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10년간 취업을 못해요. 업종에 취업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학대 행위자들 보면은 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뭐죠? 며느리겠죠. 다음 학대 유형 볼까요? 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체적 학대 볼까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 위해를 가는 거예요. 신체를 위해를 가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 꼬집고 발로 차고 밀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 다음 주먹으로 때리는 건 당연히 들죠. 목을 조르거나 뭐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묻어뜯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체적 학대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체적 학대는 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체적 학대요. 자, 이거 볼까요? 집 밖으로 못 나게 한대. 다시 한번 잘 쓸게요, 글씨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요거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제한니까 가둬둬 버려요. 이것도 신체적 학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기본 생존권 유지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단전시키거나. 자, 단수는 뭐예요? 수도를 끊어버린 거죠.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스, 난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 신체적 학대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수 나오면 무조건 신체적 학대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켜요. 단절하고 여러분 제공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단절을.
단절하고 이게 단절이란 말 나오면은 이게가 단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신체적 학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절이라고 나온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신체적 학대다.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불필요한 약을 주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불필요한 약. 불필요한 약이 뭐예요? 당뇨가 걸렸는데 고혈압 약을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바로 신체적 학대다. 자, 언어 정서적 학대 볼까요? 언어 정서적 학대는 쉽습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등. 그래도 외면 무시하고 소군대고 말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말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정서적 학대다. 자,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언어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성교제를 방해. 이성교제를 방해하니까 어떻게 어르신이 스트레스 받죠? 예, 바로 그거예요. 비웃는 거. 비웃는 거. 또 마찬가지예요. 비웃는 것도 어느 정서학 대. 성적 학대는 뭐예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예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의 의사에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다. 재정적 학대 볼까요?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어르신의 재산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막 뺏어 쓰고 막 그 통장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유언을 막 옮겨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 학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제적 학대 또 뭐가 있냐? 대출 받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거 이런 것들 재산 이게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부분. 자, 그럼 방임은 뭐예요? 방임은 부양 의무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르신이 머리가 길렀어요. 그러면 머리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미용을 해주고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굴이 시커멓고 막 그러면 세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못하기 때문에 또 환경이 엄청 더러워요.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거 가스 비용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가스비를 안 내가지고 가스가 차 있고 막 그 다음에 각종 세금도 안 내고 각종 세금도 안 내는 거 세금도 안 내고 가스비도 안 내고 전기비도 안 내고 전기료도 안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방임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 신체적 학대하고 약간 다르죠? 신체적 학대는 뭐예요? 단전시키고 가스나 냉난방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학대예요. 근데 방임에서는 뭐예요?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생활비도 안 주는 것도 있죠. 네. 생활비 안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방임이에요.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생활비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방임이다. 자기 방임 뭐예요? 자기 방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어르신들. 그래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방입니다. 자기 방입니다. 자, 유기는 뭐예요? 유기. 말 그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멀리. 그래서 요양원에 갔다가 막 처음에는 잘 내다가 6개월 정도 되면은 연락도 안 되고 본인부담금 내지 않고 이게 또 유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두 달 그런 거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두절되는 것도 이것도 유기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 노인 학대와 시설생활노인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강의 내용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